비는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요? 비 오는 날이면 종종 함께 따라오는 천둥과 번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비와 구름은 어떤 관계일까요? 물방울이 모이면 구름이 생기죠. 빗방울 또한 물방울이 모여야 생길 테고요. 즉, 구름 속 물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거예요. 구름은 비를 만드는 저장 창고인 셈이죠. 비가 심하게 오면 번개가 치죠. 번개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직선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치는 형상이죠. 번개는 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일까요? 구름과 구름 또는 구름과 지상 사이에 높은 전압차가 생기면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전류가 지상으로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번개예요. 번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지상으로 내리치는 탓에 주변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죠. 공기가 이쪽 저쪽으로 쏠리고 습도, 기압, 온도 분포와 맞물려서 복잡한 대기 상태가 형성이 되어요. 번개는 이러한 상태의 대기를 지나면서 가장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요. 즉, 지상으로의 최단 경로를 따라서 하강하는 것이죠. 이것이 번개의 경로가 지그재그 형태를 만드는 이유랍니다. 우리가 번개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벼락 때문이에요. 벼락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 표면이 둥근 물체와 한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물체가 있어요. 두 물체에 모두 전기가 들어있죠. 전기는 움직여요. 둥근 물체에 있는 전기는 이동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둥근 물체에는 전기가 고르게 퍼져 있죠. 그러나 뾰족한 물체는 사정이 달라요. 뾰족한 곳에 모인 전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어렵죠. 그 좁은 공간에서 옴싹달싹 못하게 갇혀버리는 셈인 거예요. 이것은 뾰족한 부분은 전기가 많이 몰려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번개는 전기가 많이 품고 있는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번개는 뾰족한 곳을 좋아하겠죠? 또한 번개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맞으면 생명체건 아니건 큰 충격을 피하기가 어렵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개가 내려칠 때마다 벌벌 떨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번개를 한쪽으로 모이는 유인작전을 쓰는 거예요. 번개를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죠. 바로 번개가 좋아하는 뾰족한 걸로 말이에요. 그러니 번개가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높은 곳에 뾰족한 물체를 세우면 좋겠죠? 이것이 고층 건물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피뢰침의 형태가 무딘 공 같지 않고 날카로운 이유랍니다. 우리는 매번 번개가 친 뒤에 천둥 소리를 듣죠. 소리와 빛의 속도는 달라요. 천둥은 소리이고 번개는 빛이죠. 소리와 빛의 속도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천둥과 번개는 거의 동시에 만들어져요. 그러나 한쪽은 소리의 속도로 다른 한쪽은 빛의 속도로 내려오니 지상에 도달하는 것 매번 번개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한반도는 장마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장마는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일기현상이 아니에요. 극동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일기현상이죠. 사막이나 대양, 설원과 같은 넓은 지역에 공기가 장시간 머물면 지표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기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단은 발생지의 특징을 충실하게 반영하죠. 한반도 상공에 장마성선을 형성하는 기단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본 북부에서 생성된 해양성 한대기단인 오호츠크의 기단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형성된 해양성 열대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두 기단의 세기가 엇비슷하여 어느 한쪽으로 밀리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정체 전선을 형성해 엄청난 장대비를 쏟아붓는 거예요.